네, 2024년 5월 24일 이정훈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서 제법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거의 여야 차이가 없는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자이신 국민 여러분들이 돈을 더 내는 거죠. 현재는 자기가 버는 거에 9%를 내는데 13%를 내자. 14% 내자. 이런 거 합의하기 진짜 힘들죠. 국민저항이 있는데 여야가 같은데 의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는 내 받는 소득의 43%를 받자라는 게 국힘당이고 45%를 받자는 게 민주당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내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돼 있고 얼마나 받을 거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더 많이 받게 하자는 건데 2%포인트 차이였는데 요거를 합의하자.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을 통과시키자라고 이재명이가 제의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국힘당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비판을 합니다. 야, 이 어려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여야가 거의 합의했고 2%포인트 차이만 나왔으니까 정 안 되면은 43대 45의 중간인 소득 대체율을 44%로 잡든지 뭐 그렇게 해도 이 훌륭한 개혁이 되는데 왜 포기했느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저도 이 비판에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국민연금 개혁을 하기 위한 여야 합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즉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만나서 요거를 탁 합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만나야만 요걸 합의해 주겠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는 김정은이가 문재인이가 지금 계속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얘기한 거는 북한 체제를 인정해 주면 비핵화한다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그때 그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판문점 회담하기 전에 그 특사단이 처음 미국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때 왔을 때도 언론 발표문에서 김정은이는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비핵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고 그거를 들고 근데 그다음부터 거짓말이 일어나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 쫓아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는 앞에 조건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 빼고 빼버리고 비핵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 가게 되는 거죠. 싱가포르까지 갔다가 근데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코리안 미션 센터를 미국 CIA가 운영했죠. 그러니까 CIA는 정확하게 김정은이 말한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바로 두 번째 정상회담인 하노이에서 뒤집어 엎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문재인은 김정은이가 분명히 자기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판문점 때도 그렇고 자기가 이북 갔을 때도 그렇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존재 조건을 빼버리고 이것만 떠든단 말이야.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나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개혁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상당한 보수 언론조차도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이 도출됐는데 왜 이거를 거절했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이 꽤 속아 넘어간 거죠. 전 처음부터 요걸 봤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는 여야 영수회담 필요 없이 실무자 회담만으로 끝내라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죠. 여야 간에 서로 44%에서 합의하면 될 거고 안 되면 뭐 민주당 안으로 45% 가도 되는 거고 영수회담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왜 요구하느냐? 이거는 지금 최해병 특검을 밀어붙이기 위한 선수를 친 거죠. 지금 최해병 특검은요. 공수처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사가 끝나서 잘못됐다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특검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이게 큰 무리수입니다. 특검을 할 요건을 안 갖추고 있는데 밀어붙인 거예요. 다수의 힘으로. 근데 그 압박을 국민연금을 핑계로 한 영수회담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죠. 모두 발언해서 또 지난번처럼 15분 동안 읽으면서 말이야. 이걸 해야만
국민연금 개혁을 해준다라고 해서 깽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빤한 수순인데 이걸 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못 보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보도가 나와서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진노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큰 잘못인 걸로 얘기하는데 진노를 하던 뭐 폭발을 하던 간에 뭐 어쩌라고 그게. 지금 뭐 문재인 씨가 대통령 할 때 진노했다는 보도는 수도 없이 지금 정리해서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 최혜병 사건을 사단장한테까지 처벌을 물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노했다라고 한 거는 무지무지한 죄인 것처럼 보는데 아니 오랫동안 법을 달아온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의견 밝힐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지. 그 진노했다는 게 무슨 뭐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은 참 이게 군을 국민이 보호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이게 군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게 만들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희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전쟁 중에 희생될 수도 있고 국민을 위한 뭐 재난 작전에 나갔다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휘관의 불찰이든 뭐든 뭐 실수든 될 수 있죠. 근데 그렇더라도 해도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 군인을 보호하는 게 우선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민주당은 최혜병 보호가 군의 최고의 인문기처럼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군은 기본적으로 장병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결사적으로 가서 죽고 마고 이렇게 하자는 조직이잖아요.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거는 과연 이런 식으로 최고 지휘관한테 책임을 물으면 아니 해병대 사령관은 책임 없어? 대통령은 책임 없어? 이거는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편화돼가지고 군에서 사고 나는 거 절절절 매게 되면 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제 조카가 중대장 거쳐서 이제 장교로 있는데 그 친구 보게 되면은 문제병사가 들어오면은 그 친구가 자살을 할까봐 전전긍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꽤 성실한 병사 하나를 그 친구 전담맨으로 붙여놔요. 걔 혼자 가서 어디 으슥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 친구가 자살을 해버리면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다 날아가니까 이게 뭐 작전이고 훈련이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약군화시키고 하는 게 민주당이거든. 그 최혜병 특검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군대를 근간에서부터 흔들자는 겁니다. 조건도 특검할 조건을 안 갖췄고 참 가슴은 아프지만은 이게 똑같아요. 세월호 때처럼 젊은 학생들이 숨져서 안타깝지만 또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또 보상을 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끌고 나가고 이태원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 민주당 이 끈끈이 주걱들 이 이북 김정은이만큼이나 집요한 집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끌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핑계로 영수회담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이건 영수회담 거리가 아니다. 영수회담 거리가 아니다라고 국힘당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 니들이 제의한 수치가 달랐는데 이런 식으로 거절하니까 보수 언론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영수회담 거리가 아니니까 거부한다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했었죠.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국힘당이 많이 애를 먹습니다. 저는 지금 의과대학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큰 주기를 잡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제 일단은 증원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것 갖고 트집을 잡고 나오고 있어요. 이걸 쭉 보면서 그 똑똑하다고 하는 의과대학 강경파 교수들이 반대 투쟁 하더니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지금 끌려가면서 계속 반대만 내세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뚝심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윤석열 고집에 다 끌려가고 있는 거죠. 최혜병 특검 가지고 이재명은 기세를 올렸지만은 이거 이번 달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요. 민주당도 힘들어요.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요. 국민연금 다시 꺼냈을 때 거부는 할 수 있겠지. 그때 영수회담 거부했는데 뭘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겠지만은 최혜병 특검이 통과 안 되면 김건희 특검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금 문재인까지 나서갖고 이재명과 합세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칼자루는 대통령실이 쥐고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문다의 문제부터 치고 들어가고, 이재명은 지금 법원의 시간에 쫓기고 있잖아요. 법원서 언제 재판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감옥소 가느냐, 이제 계속 쫓기는 건 이재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윤석열이 쫓기지만. 네. 지금 조선일보랑 비슷한 보수 언론이 국민연금 개혁 거부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그거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큰 틀에서는 잘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선에서 합의해보자, 그렇게 쳤어야죠. 영수회담은 아니고. 영수회담 또 해갖고 이재명 자리 깔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이제 이런 수가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막히면서 서서히 붕괴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윤석열이 이긴다에 저는 제 예측을 거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